지난 주말 연휴 잘 보내고, 음,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아침 출근 전에 늘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30분 후에는 이제 출발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른쪽으로 핑 도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벌써 그,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었는데, 어, 바닥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뭐 천장이 막 빙글빙글 돌고, 근데 순간 이게 그런 증상인가 생각하다가, 근데 너무 어지럽고 어떻게 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속은 계속 메스꺼워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는데, 그런 어지러운 현상을 3년 전에 처음 경험하고, 한 2시간에서 쩔쩔쩔 매다가,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도 증상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이셨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셔서 한번 되게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우측 편 우측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오른쪽으로 약간 장애가 이렇게 밸런스가 균형 감각이 잃어서, 나도 혹시 뇌졸중인가?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도 가보고, 내가 제가 사는 곳은 안 된다 그래서 서울까지 강남병원에, 서울 서초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당시가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아파서 갔는데, 그 대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증상을 얘기하니까 뭐 체크하는 게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뇌졸중에 대한 증세예요. 뭐 손 이렇게 대고 마디 크로스 해봐라, 뭐 코를 대봐라, 뭐 발 걸을 때 이렇게 해서 걸어봐라, 뭐 이런 동작이었는데, 다 진정되고 난 후니까 뭐 괜찮다는 거예요. 뇌졸중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그냥 날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집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물론 아들이 있어서 병원도 같이 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 온갖 스트레스부터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 스스로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방심을 했는지 노동절 쉬고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너무 뒹굴뒹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못 읽던 책 이제 다 어, 15편까지 있는 장편의 소설 시리즈를 다 읽어가는 두 권을 남겨두고, 저 두 권은 뭐 어린이날 연휴까지 이건 다 읽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음, 그 증세가 오니까, 근데 시간은 오른쪽으로 잠깐 어지럽다가 좀 멈췄다가 구토하고 식은땀 나고, 약간 진정돼서 또 회사에다가 너무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아서 병가철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거 다 간단히 해놓고, 한 어지럼증이 약간 진정돼서 한 2시간 누웠다가 시간을 보니까 한 10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세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를 부르자니 좀 그렇고, 택시를 부르자니 제가 이제 택시 어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상태로 운전해서 갈 수 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병원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3년 전에 갔던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갔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상 깜빡이 켜고, 한 손으로는 운전대 잡고 한 손으로는 비닐봉지 뭐 계속 오바이트 툭 붙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주차하고 오바이트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오전 진료가 다 예약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니까 당연히 환자들이 되게 많이 몰리는 시짐이기도 하고, 여기는 시골 외곽이다 보니까 병원이 게 많지가 않아요. 선택의 폭이 되게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오늘 진료를 못하면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막 더 거의 죽어가는 소리를 했더니 오후 진료는 가능하대요. 근데 어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냥 병원에 여기 쭈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진료 점심시간이 1 시부터 2 시였는데 그 한 2 시간 지쳐서 있을 때쯤 지금 오전 진료가 좀 빨리 끝나서 검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갔다 그러니까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석증이래요. 저는 그때는 너무 오랜 시간 되게 어지러워서 이석증보다는 이석증은 잠깐 나타나는 현상인데 매니에이라고 장시간이거든요. 3년 전에는 거의 2 시간 동안 뭐 이게 계속 돌아서 그랬는데 왼쪽에 이석증이라서 거기서 뭐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눈에다 대고 하는 뭐 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하고 왼쪽에 이석증 돌이 박힌 것 같은데 그 돌이 들어간 위치가 되게 잘 빠지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검사 받으면서도 뭐 왼쪽 오른쪽 정면 뒤집고 막 이거를 몇 번 동작을 하고 검사를 하고 다시 또 처치실에 가서 왼쪽 오른쪽 정면 뭐 귀 털 가는 거를 동작을 가르쳐 주고 집에 가서도 4번 정도 연속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아프면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어지럼증 약만 처방받고 왔는데 올 때는 이렇게 도는 현상은 아닌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이렇게 어지러지한 상태. 그리고 이미 탈진이 돼서 오바이트를 다 하고 막 이런 상태라 지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지럼증 약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기절해서 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고도 회복이 안 돼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은 그 이석증 때문에 몸이 탈진한 상태고 어린이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다행히 쉬었는데 그때도 그냥 좀 돌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몸은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출근했는데 아무래도 막 이렇게 다듬고 설거지하고 뭐 싱크대 갔다가 설거지했다가 막 동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몸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 갖고 이제 얼굴도 내일해 가지고 이번 주는 3 일을 일했잖아요. 근데 3 일이 이번 주는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고 고단했고 지쳤고 근데 그 와중에 어버이날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생전 여부만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별로 전화를 열심히 하지 않는 엄마와 아들과 딸인데 딸은 물론 수다를 장시간 물론 자기가 피곤할 때 필요할 때만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지도 않고 뭐 카톡을 자주 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전화 와서 그냥 우리 아들은 본론을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뭐 연락이 너무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난 또 나 혼자 신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막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죽을 뻔했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막 하다가 엄마 저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저기 음 연금 공단에 가서 엄마 분할 신청하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분할?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혼한 지가 거의 8년 차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만 막 신경 곤두서고 이혼하고 나서는 뭐 안 보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1 년, 2 년, 3년 제가 이혼한 지 뭐 8년 차 됐다고 영상에도 올리긴 했는데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어떤 궁금한 거나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채 씨라고. 네, 미스터 채 씨가 있어요. 챗 GPT라고 제가 채 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채 씨한테 약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아무 상관없대. 그래서 아들하고 막 얘기를 막 하면서 야, 그 저기 분할인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아빠가 아마 연금 받는 나이가 돼서 그럼 나한테도 아마 그 반 해가지고 준다는 그런 건가? 엄마 돈 받는 거 아니면 안 한다고 해라. 막 그러면서 이제 씩씩거리고 이제 통화를 가볍게 하고 나서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끊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 4대 보험에서 공제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얼마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내가 탈 때에도 똑같이 그쪽에다 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전 남편한테 이렇게 공지가 되고 안내문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오는 안내문을 못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재치기가 났거든. 음. 끊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냥 아빠한테 엄마 그 분할 연금하는 거 포기한다고 해라. 엄마가 공단에 가서 이제 포기각서 해가지고 그냥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빠 혼자 다 받게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안 힘들어? 그래요. 그래서 엄마 힘들지. 엄마 많이 힘들잖아. 그랬더니 근데 괜찮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근데 뭐 그쪽이나 저나 뭐 물론 상황은 그쪽이 좀 더 낫긴 하죠. 월급 혼자 다 쓰니까. 그죠? 나보다 낫겠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어차피 우리 세대는 자식이 부양하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부모님이 어떻게 됐든 요양원으로 모실지언정 비용을 다 자식들이 부양을 했단 말이죠. 책임이 지고. 근데 우리 세대에 내 나이 때 내 나이 부모 된 세대는 내가 자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30대인 우리 아들만 봐도 물론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도 가난한 게 맞긴 한데 이 가난한 부모를 둔 내 자식한테까지 내가 아팠을 때까지 케어를 해달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럼 이 사람한테도 그냥 만약에 수입이 없는 걸 생각하고 수입이 없을 때 아플 때의 비용을 자기가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그게 큰 돈이든 아니든 좀 도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 결심을 하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아들이 엄마 아깝지 않아? 뭐가 아까워?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낸 연금인데 아빠가 받는 게 맞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아빠보다 뭐 비해서 많이 탈 건 아니지만 엄마도 연금 나올 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가 서류 준비해가지고 공장 가서 처리하면 엄마가 그 확인돼서 서류 보내줄게라고 하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퇴근하면서 그 필요한 서류가 뭐 혼인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혼인서류, 관계서류 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저도 뭐 지금 뭐 어디 해서 이력서 낸다고 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등본 같은 뛸 일이 별로 없어서 그 무인 발급기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를 딱 떼고 보니까 제가 이혼한 날짜가 2018년도더라고요. 9월달. 그죠?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니까 8년이 지나가고 있고 횟수로 따지면 뭐 9년? 근데 그게 이혼한 지가 되게 생각보다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은데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여하튼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되게 심드렁하게 그러더라고요. 안내문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공단에 가서 분할 신청하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은 해당 연도가 되니까 당사자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연금 받는 나이가 아니어서 제가 연금 받는 나이가 앞으로 5년 후래요. 그때 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냥 포기각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포기든 신청을 안 하든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사람이 또 궁금하니까 그럼 혹시 그 전 남편 받을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그건 개인정보라고 가르쳐 줄 수 없대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그렇구나. 알겠다고. 그래도 머쓱해서 나왔죠. 머쓱해서. 내 깐에는 전 남편이 그냥 신경 쓰지 않게 당신 번 건 당신이 알아서 다 가져가시오.
내가 번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증 걸려서 몸이 심신이 막 체력이 다운되어 있고, 막 정신이 없고 체력이 막 소진되는 느낌이어서 미치겠는데, 또 분할연금 들어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 생활비 없이 되게 근근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세금을 내는 그런 직장을 다녀서 그래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닥치지 않으면 느낌이 잘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에는 되게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그냥 낸 것만큼 받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연금을 내가 받는 나이에 되면 그게 그냥 얼마 동안 기간이 얼마나 돼요? 죽을 때까지요. 평생이요. 그래서 평생이요? 오,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여지껏 나름 내고 있었는데, 물론 내가 지금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게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더 소중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해요. 그래서, 음, 그래도 몇십만 원도 받을 게 확보됐다. 그리고 전 남편 거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데, 사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포기각서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내키면 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이 사람이 확실히 포기각서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신청하는 거 아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 봐, 그런 마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 줄게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 마음이 나도 믿을 수 없고 그쪽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할 거니까 내 것도 신청하지 마, 하지 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석증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생각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분할 신청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나를 통해서 듣는데도 뭐 얼마나 더 받을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지금은 돈 10원도 아쉬워요. 지금 매달 생활비가 맨날 올해는 더더더더더더 올해는 더더더 생활비가 더 쪼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이 월급 구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세금 내는 게 더 많이 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나가는 공제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간 느낌이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올라간 금액이 돼서, 이게 1년에 올라가는 금액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작년 연말에는 그 연차 보상금이 나와서 괜찮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1년에 오른 임금 이상 모두 한꺼번에 주거든요. 뭐 몇십만 원을 되니까. 그래서 나름 괜찮다 뿌듯하고 있다가 뭐 10만 원, 20만 원 괜히 썼는데, 올해 되자마자 1, 2, 3, 4까지 계속 그 연말정산 한수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을 덜 냈다고 의료보험비가 제가 이제 수당을 더 벌기 시작했잖아요. 더 근무 시간이 더 늘려서 수당 금액도 좀 올라갔거든요. 그게 구간에 잡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잔잔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시행착오죠. 그리고 계획한다고 딱딱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석증이 와서 몸이 막 고단해지기 시작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세금을 내는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받을 나이 혜택이 됐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체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뭔가 냈으니 얼마나 또 받는 게 있구나. 받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에다가 음, 저기 두고 왔어요. 태블릿 PC 두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어저께 주말에 집에 와서 영상 찍어가지고 빨리 올려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태블릿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태블릿 핏이랑 제가 찍는 게 있어요. 그거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제 보통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밋밋하게 앉아서 찍어도 그걸 찍어서 했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그 알투 휴대폰에다가 찍어서 그래서 아마 그 인물 여기가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얘는 이렇게 줌이 안 되네요. 줌이 안 돼서 이만한 그냥 물론 뚱뚱하긴 하지만 더 뚱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어린이날 뭐 우리는 어린이가 없고 이제 소녀가 되겠죠. 어, 되게 신경 쓸 부분 아니면 뭐 신경 쓸 부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돈이죠. 돈 나가는 비용이라든가 어린이를 챙기지 않았으므로 또 어버이날 저도 받을 거 없죠. 그렇게 또 이번 주가 지나가고요. 지금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너무 뭐 한 게 없어요.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체력이 그 피부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 제가 무알콜 소주, 이가도주 조금 섞어서 마시는 술조차도 주말에면 그거 마시고 이렇게 반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좀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회복이 안 돼요.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마시고 하면 기분 업되고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거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석증이 한번 생겨 어지럼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먹는 거에 더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밥을 좋아하고 구슬을 좋아해도 이석증이 오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를 계속 해니까 물 마시는 것도 잘 안 느끼고 먹는 것도 잘 못 먹히고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다음 저녁에 좀 회복돼서 그 된장찌개에다가 좀 밥을 좀 먹었더니 속이 막 얹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탄수화물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고 싶어서 뺀 건 아닌데 또 먹는 양이 또 별로 안 들어가니까 또 배변에 문제가 있네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은 것들이 오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평안한 안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어, 아찔아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공휴일을 쉬는 날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썩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유쾌하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이래저래한 저의 상황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의 혼자 1인 가구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았고 고단할 거라고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죽더라도 좀 덜 미련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 부대끼면서 사는 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저처럼 없이 사는 사람이 더 편해요. 자기 셀프 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에 대한 칵 치고 있는 걸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요. 매달 꽂히는 이 월급 가지고도 살 수 있다. 요즘 제가 가끔 거슬리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노후. 내가 이제 국민연금 치고 막 이러니까 알고리즘이 올라오는데, 뭐 60세 되면 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십니까? 이러는데, 아주 당당하게. 한 5억?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려면, 우리는 밥하기 싫어서 삼시세끼를 외식을 한대요. 외식비만 해도 한 달에 따져보니까 그렇게 먹고 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요. 그냥 짜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지? 요새 하루 한 끼 먹는 게 유행이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밥도 많이 먹지도 않고, 응? 뭐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래 놓고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최소 금액 하루에 한 끼 외식을 한다고 10,000원이라고 치자. 하루에 삼시세끼 3만 원. 3만 원 따졌더니
1인 식비를 따졌을 때 외식한다고 치면 90만 원이에요. 하루 한 끼 만 원도 넘어간 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저는 60대 입성을 할 거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저희 때가 무슨 하루에 세 끼를 먹어요. 하루 두 끼면 뭐 적당하지. 그 사이사이에 주전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정말 알땅까면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 젊은 애들이 고시원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비좁은 공간, 그다음에 나와서 편의점, 저도 그 편의점 음식을 즐겨 먹는 건 아니지. 가성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가성비. 분식집에 가도 뭐 그냥 만 원이고, 뭐 컵라면에 김밥 하나만 먹어도 만 원이 후딱 넘어가는데요. 그런 걸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의, 젊은 친구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그래서 제대로 먹어야, 그래서 심신미약자가 많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 보았더랍니다. 오늘 제가 아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제가 오늘 할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영상캠에다가 태블릿을 안 갖고 와서 휴대폰으로 오랜만에 찍었더니 좀 이상하네요. 오늘 거의 30분인데 이거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보낼 거예요. 아, 저한테 그래도 소리 없이 응원해 주신 분이 보이지 않게 계세요. 몇 분. 제가 다 압니다. 그분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틋하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 글자 수 대비 제가 올리는 답변이 되게 상투적인 말투지만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브이로그지만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또 할 말 있으면 수시로 올릴게요. 뭔가 말을 할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살짝 어지럼증이 와서 장시간 30분 다 됐는데 들어주시고 받으실 분은 좀 들어봐 주세요.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5월 달인데 4월 달도 굉장히 힘들고 슬픈 달이기도 한데 5월 달도 그렇죠. 5월 달도 희비가 교차하는 달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의 감정은 저만 느끼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하세요. 괜한 자기 부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억지로 안 되는 거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럼 저처럼 알 수 없는 인설증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요. 오늘도 날씨는 바깥에 따뜻한데 저는 암막 커튼을 다 켜놔가지고 지금 여기 조명등을 켜놓고 지금 책을 읽고 있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영상 한번 찍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